우리 투석 환자분들 예전에 만성공파병 3기 후반, 4기 이럴 때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독이 많이 쌓이면 안 되니까 단백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막상 만성공파병 5기로 넘어가서 투석 환자가 되고 나면 신장 기능은 더 떨어졌는데 오히려 병원에서는 단백질 잘 챙겨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투석을 시작하기 전과 투석을 시작한 후에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섭취 방법이 왜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올바른 단백질 섭취 방법과 칼륨 수치, 인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입니다. 만성공파병 3기 그리고 4기 단계에서는 내 자신의 신장 기능이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만성공파병 3기는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30에서 60%밖에 안 되고 4기는 15에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요독물질이 쌓여서 요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요독 증상으로는 입맛이 없고 토하고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심하면 의식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만성공파병 3, 4기에서는 체중 1kg당 순수 단백질 0.6에서 0.8g, 즉 60kg 성인을 기준으로 순수 단백질은 36에서 48g 정도 섭취하시는 것으로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지만 투석 치료가 시작돼서 투석 환자가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투석은 신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립신장재단 케이도키 지침을 보면 혈액 투석 환자는 필연적으로 투석 때마다 투석 필터 표면에 단백질이 들러붙기도 하고 또 사이즈가 작은 아미노산은 투석 필터 구멍으로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석 때마다 소실되는 단백질 양이 순수 단백질 기준으로 한 6에서 12g 정도, 복막 투석 환자는 복막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6에서 10g 정도씩 비교적 사이즈가 큰 알부민 포함해서 단백질의 직접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단백질이 어쩔 수 없이 새는 게 있기 때문에 혈액 투석 환자는 체중 1kg당 순수 단백질 기준으로 1.1에서 1.2g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요. 복막 투석 환자는 체중 1kg당 순수 단백질 기준으로 1.2에서 1.3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순수 단백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닭가슴살 있잖아요. 이게 한 팩에 중량이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순수 단백질 양이 한 22에서 25g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혈액 투석 환자는 하루에 순수 단백질 66에서 72g, 복막 투석 환자는 하루에 순수 단백질 72에서 78g 드시면 되는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닭가슴살 3팩 정도의 분량을 섭취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한 끼에 너무 몰아서 드시면 요독증이 확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3끼에 나눠서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단백질 식품 속에 칼륨과 인은 왜 조절을 해야 할까요? 결국 투석을 시작한 만성공파병 환자분들은 단백질을 부족함 없이 잘 드셔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 식품에 칼륨이랑 인 둘 다 꽤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고기나 생선 드실 때 여러 야채쌈 같은 걸 곁들여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확 늘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칼륨이랑 인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죠. 칼륨은 체내 전기 신호를 전달해서 심장이랑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이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재료로 쓰이거든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칼륨이랑 인은 쓰고 남은 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해야 하는데요. 투석 환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칼륨이나 인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피 속에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요. 인이 많아지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석회화가 생길 뿐 아니라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륨과 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칼륨은 하루에 2000mg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인은 1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신장재단 기준에 따르면 1인분 식품을 드실 때 한 번에 칼륨이 200mg 이상,
인이 100에서 150mg 이상 넘는 음식은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자주 드시는 단백질 식품들을 중심으로 칼륨이랑 인수치를 살펴볼 텐데요. 데친 바지락 30g에 칼륨 80, 생 바지락 30g에 칼륨 100. 데치면 칼륨이랑 인이 좀 줄어듭니다. 굴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떼고 살만 발라서 굴 80g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150, 생굴 80g 드시면 칼륨 200, 명란젓 요만큼이 15g이고 칼륨이 100.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칼륨도 높고 인도 같이 높아요. 가자미 80g에 칼륨 240, 인이 150. 문어 숙회 70g에 칼륨 240, 인 150. 고등어 한 토막 60g에 칼륨 250, 인 150. 닭다리살 100g에 칼륨 250, 인 180. 전복 100g에 칼륨 250, 인 160. 오징어 100g에 칼륨 280, 인 200. 조기 70g에 칼륨 280, 인 200. 닭가슴살 100g에 칼륨 300, 인 200. 소고기 안심 100g에 칼륨 310, 인 170. 돼지고기 등심 100g에 칼륨 340, 인 200. 소고기 등심 100g에 칼륨 340, 인 180. 갈치 100g에 칼륨 380, 인 240. 고등어 100g에 칼륨 400, 인 250. 장어구이 100g, 즉 3-4조각 정도의 칼륨 400, 인 200. 꽁치 100g에 칼륨 420, 인 250. 연어 100g에 칼륨 420, 인 250. 삼치 100g에 칼륨 450, 인 280입니다. 음식을 색깔로 대략 구분을 해보면 단백질 음식들은 붉은 고기랑 붉은 생선에 칼륨이랑 인수치가 좀 높고요. 야채들을 살펴보면 초록빛이 좀 진한 야채들이 대체로 칼륨이 높습니다. 야채 중에서 칼륨이 비교적 적은 것들은 오이, 양배추, 무, 숙주나물, 애호박 같은 것들이고요. 늙은 호박은 오히려 칼륨이 좀 높은 음식이에요. 이때도 주의하실 건 아무리 칼륨이 적은 음식들이라도 같은 무게를 먹었을 때 칼륨이 적다는 것이지 칼륨이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백질 식품마다 칼륨과 인 함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식품 선택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칼륨과 인을 줄이면서 단백질 음식들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조리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선은 한번 데친 후에 조리를 하면 칼륨과 인 함량을 일부 줄일 수 있고요. 어탕이나 조림 음식에서 나오는 국물에는 염분도 높고 칼륨이랑 인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날것으로 먹거나 조림으로 해서 먹기보다는 데치거나 굽는 조리법이 좋겠고요. 단백질은 하루 3끼에 나눠서 골고루 섭취하시고 같은 양이라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요독이나 칼륨, 인이 확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투석을 시작하지 않은 만성 콩팥병 환자와 투석 환자에서 왜 단백질 섭취량의 차이가 생기는지 살펴보았고요. 투석 환자가 꼭 지켜야 할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해 살펴봤죠. 단백질은 투석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칼륨과 인수치를 반드시 고려해서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한 조리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